자, 안녕하세요. 죽상TV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침에는 잘 먹었죠? 8시 경기, 3경기. 보스턴 마인승, 샬럿 테크니컬 파울 2명 퇴장 당하면서 마지막에 막판 마인, 좀 뚫렸네요. 클리브랜드 오바는 올랜드 맨캐로가 안 나오긴 했지만 클리브랜드는 그냥 올 시즌에는 마인 오바팀이다. 클리브랜드는 뭐 결정전도 없고 너무나 좋고, 뉴욕 닉스 디트로이트 경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코어만 살짝 봤는데 솔직히 보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경기 펼쳐지는데 국내 경기들 한번 쭉 봅시다. 저녁 경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축구 좀 더 분석을 하고 오후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KT와 DB의 경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KT와 DB 3승 2패 KT, 1승 4패 원주 DB가 붙는 경기. 자, 이 경기는 핸디가 지금 뭐 3.5가 주어졌는데 오늘 뭐 종규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종규가 뭐 사생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무릎 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자,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 하윤기가 복귀를 했죠. 하윤기가 복귀를 해서 15분, 14분 조금 더 뛰었죠. 14분 뛰면서 4득점에 5리바운드 기록했는데, 하윤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커요. 어떤 부분에서? 수비 부분에서. 수비에서 지난 경기도 소노를 62점으로 묶었어요. 소노를 62점으로 묶으면서 KT 승리. 69대 62로 승리. 제가 그날도 KT 쪽을 봤었는데, 일단 하윤기가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이 저는 KT한테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부분이요? 문정현하고 그 박준영의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다. 하윤기가 없는 동안에 상당히 올라왔다. 그리고 KT는 지난 경기 소노 상대로 리바운드를 12개를 더 잡았죠. 하윤기와 뭐 문성군과 문정현이 있다 보니까 12개를 더 잡았고, 자유투를 18개의 자유투 득점을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 DB가 높이가 강점인 팀이긴 하지만 지금 뭐 종규도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상지하고 오누아쿠가 있는데 오누아쿠는 애새끼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팀워크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죠. 그래서 KT는 전반적인 일단 공격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가스공사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DB 지난 경기 KCC 웅이도 없고 준용이도 없는 KCC 상대로 77대 70으로 패배를 당했다. 오누아쿠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주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죠. 오누아쿠가 지난 경기 20득점에 11리바운드 기록했는데, 강상재가 12득점에 8리바운드, 이선 알바도가 11득점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기록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지금 이관희가 지난 경기 18분 동안 빵점, 박봉진이 10분 뛰면서 빵점, 김종규가 3분 뛰고 빵점, 서민수가 4분 뛰고 빵점. 지금 오누아쿠로 인해서 선수들의 그 팀 케미가 다 박살이 나면서 뭐 김지성 감독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저는 이 경기 KT 쪽으로 보고요. 핸디가 3.5밖에 안 주어졌네. KT 승리 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 쪽 보겠습니다. 당분간 남자농구는 오버는 가면 안 되겠죠. 모비스 경기를 제외하고는 언더는 가면 안 돼요. 어제 장판은 꼬라지 봤죠. 장판. 와, 진짜 디온테 버튼도 이제 마탱이 간 것 같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비스와 정관장의 대결. 모비스 배당 1.16배당 받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비스도 조금 불안한 요소들은 있어요. 지난 경기 KT하고 연장 접전 끝에 91대 89로 뭐 옥존이가
버저 3점을 기록하면서 승리 거두면서 3연승 달리고 있긴 있는데, 일단 모비스가 숀롱이 초반에 우리가 알던 숀롱의 모습이 아니죠. 숀롱의 모습이 아닌데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숀롱은 원래 프림처럼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포스트를 지키면서 하는 농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약간의 데릴 멀로도 비슷하면서 뭐 외곽으로 돌면서 외곽 능력도 있고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뭐 약간 멀티플레이어 느낌인데 이 숀롱을 그냥 안에다 갖다 박아버리니까 숀롱이 그거를 뭐 감당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게이지 프림이 여전히 좋은 활약. 지난 경기도 18득점 15리바운드, 이우석이 17득점, 그 다음에 모비스의 핵심 자원 김국찬이 13득점에 8리바운드. 무엇보다 모비스는 좋은 거는 옥조니가 살아났다. 지난 경기 20득점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4개. 그 다음에 뭐 장재석하고 함지훈이 둘이서 이 뭐 기동력 떨어지는 놈들 둘이서 가만히 전부터처럼 서 있으면서 둘이서 어시스트 8개를 기록한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유투를 지난 경기에서 26개나 획득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강점이긴 한데, 일단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조니가 벤치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좀 빡빡하죠. 빡빡하면서 턴오버를 15개를 기록한 부분에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자, 관장이 봅시다. 관장이 지난 경기 가스 상대로 33점 차로 대패를 당했다. 자, 마이클 영이 21점 기록했는데 나머지 11명의 선수들 중에 최다 득점자가 누구예요? 최성원의 8점입니다. 8점. 캐디 라렌은 13번 팀에서 4점 4리바운드. 얘도 이제 라렌도 우리가 알던 라렌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가스 상대로 리바운드 12개 모자랐고 마이너스, 3점 슈트 마이너스 7개, 어시스트도 마이너스 12개. 얘네는 진짜 가드, 포워드, 센터, 뭐 용병 다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숀롱이 마이클 영이나 캐디 라렌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득점력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은 게이지 프림이 1옵션으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화했는데 숀롱이 오늘 한 20분, 20분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관장의 올 시즌 평균 득점은 몇 점이에요? 69점입니다. 69점. 그래서 이 경기는 모비스 경기는 보통 오바를 많이 째려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관장이를 봤을 때 지금 관장이가 69점, 평균 69점인 팀인데 관장이 70점을 낸다고 하면 오늘 모비스가 90점을 내야 돼. 90점. 그래야지 오바가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일단 승패 쪽, 모비스의 승리와 그 다음에 마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마인이 7.5인데 5 마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농구 먼저 갑시다. 자, 서울 삼성과 소노의 대결. 서울 삼성 어떤 팀이에요? 세계 최악의 팀이죠. 빵승 6패입니다. 지난 경기 모비스하고 22점 차 리드를 지키다가 역전패 당했죠. 연장 가서. 예. 4쿼터만 되면 애새끼들이 뭐가 쉬었나봐요. 그죠? 자, 코피코번과 이정현과 이원석을 제외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가드죠. 가드. 구탕이 삼성 오니까, 뭐 구탕이 전통 포인트 가드는 아니지만 구탕이 삼성 오니까 그냥 일반 선수가 됐죠. 그러면서 출전 시간이 매우 미비하고, 최성모, 가드 최성모가 20분 팀에서 어시스트 몇 개예요? 빵개죠. 예. 가드 박승재가 16번 팀에서 어시스트 빵개. 저스틴 구탕이 어시스트 4개로 제일 많이 했어요. 이정현이 8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정현이,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트레이 형이랑 비슷한 거죠. 애틀란타의 트레이 형이 오늘도 뭐 1번 역할도 해야 되고 2번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정현도 마찬가지예요. 득점도 올려야 되지, 어시스트 해야 되지, 볼 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도 자주 걸리고, 하프코트 넘어오기에 급급한 지금 삼성. 자, 소노. 지난 경기 KT 상대로 8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첫 패배를 당했는데 4쿼터에만 10점 차로 발렸죠. 20대 10이었나? 소노가 일단 올해 잘 나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그죠? 이재도와 이정현의 투가드 시스템, 이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앨런 윌리엄스, 올 시즌 최고의 용병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앨런 윌리엄스. 지난 경기도 KT 상대로 17득점에 16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다. 자, 근데 이 경기는
소더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핸디가 왜 4.5밖에 4.5밖에 안 주어졌을까? 원정이라서 그런가?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찝찝하다 그럴까 이 경기는? 저만 그런가요? 핸디가 전화 6.5 정도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이 비비는 거 잘 비비죠. 잘 비벼요. 언제까지? 3쿼터까지. KC 상대로도 4점 차로 졌고 SK 상대로도 그 19점 차 리드를 빼앗기면서 3점 차로 졌고 모비스 상대로도 3점 차로 졌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지금 삼성이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다음 경기가 LG. 만약에 오늘 지면은 정관장 상대로 연패를 끊을까? 뭐 그 정도인데 이 경기는 저는 삼성이 프레는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앨런 윌리엄스하고 그 코피 코번의 싸움의 골밑 대결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좋아 보이진 않네요. 소노의 승리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아이즈빌리 3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다음 남자 배구 가봅시다. 자,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의 대결. 자, 한전, 삼성 무패입니다. 현대캐피탈과 더불어서 패배가 없는 팀이 한전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상대로 이겼고, 삼성화재 상대로 이겼고, 우리카드 상대로 이겼고. 자, 한전은 조금 신기하죠. 지금 용병 다른 팀들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레오와 허수봉의 그 강력한 옵션이 있긴 있는데. 지금 한전은 엘리안이라는 선수, 이 용병, 어린 용병, 등발만 좋은 아주 좀 운동 능력이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경기력이 좀 투박하죠. 이 선수가 지난 경기도 10득점밖에 못 내면서 공격 성공률이 26%였어요. 26%. 그런데 한전이 왜 강할까요? 왜 삼성 무패일까요? 올 시즌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임성진이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전진선도 지난 경기 11득점에 63%의 공성률을 보였고 신영석이 12득점에 83%, 서재덕이 10득점에 57%, 구교혁이 9득점에 80%. 미들블로커 라인이 좋은 거는 뭐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어요. 신영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좋았어요. 근데 왜 올해 한전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 저는 뭐 임성진이 스텝업 됐고 전진선이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그쵸 야마토 세터죠. 야마토 세터가 얘네들은 한전은 공격 옵션을 활용할 애들이 많아요. 중앙 미들블로커 라인이 워낙 좋다 센터 라인이 좋다 보니까 신영석을 이용한 속공 전진선을 이용한 속공 그 다음에 임성진의 뭐 백어택 중앙 파이프 공격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교혁입니다. 구교혁. 구교혁이란 이 선수가 엘리안 대신 들어가서 지난 경기도 90득점에 80%의 공성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도 키우면은 좀 한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야마토 세터가 가진 이 세터 능력으로 공격 옵션을 굉장히 다양히 가져가니까 상대 팀들의 이 블로킹 라인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한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OK금융그룹 지금 1승 2패인데 지난 경기 손보 상대로 3대1로 이겼죠. 손보가 더럽게 못했습니다. 리시브 라인이 완전히 폭망을 했던 경기예요. 옥금이는 일단 차지환이 지난 경기 26득점에 56%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쳤어요. 좋았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았고 신호진도 굉장히 좋았고 19득점에 55%. 그 다음에 장빙롱이 10득점에 43%. 옥금이는 루코니가 지금 지난 경기도 1점 내면서 웜업존으로 빠졌죠. 그래서 루코니는 오늘 나와도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차지환이나 신호진을 이용한 공격을 많이 보여줄 테고, 그 다음에 옥금이 같은 경우는 이민규 세터가 복귀를 했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민규 세터가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팀 사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한전의 사이드를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신호진이나 차지환이 좋긴 좋지만 한전의 미들블로커 라인은 OK금융그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부분도 있고, 야마토가 오늘도 전진선하고 신영석을 이용한 이런 속공 플레이를 막 자주 사용하다가 보면은 옥금이의 이 블로킹 라인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여진다. 자, 오늘도 한전이 저는 승리를 하면서 다음 경기가 한전이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한전, 4승 무패 양팀이 붙는 빅게임이 성사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3대 0일까요? 3대 1일까요? 자, 다음. 자, IBK 기업과 흥국생명의 대결. 자, 2승 1패의 기업, 3승 무패 흥국.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기업이, 지난 경기, 도공한테 3대1로 이겼고, 그냥 관장이한테 풀세트 끝에 3대2로 이겼어요. 우연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첫 번째, 빅토리아. 이 용병이 엄청나다. 예, 지난 경기 37득점에 53%. 좋습니다. 지금 용병들 페이스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황민경하고 이주아도 지난 경기에 9득점씩 올렸고, 우리의 육서영, 가장 세계에서 이쁜 육서영이 14득점 기록을 했어요. 좀 고무적인 게, 이소영이 뭐 득점을 1점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장이한테 3대2로 이겼다. 그 중에 뭐 빅토리아의 강력함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세터 천신통이 있죠. 이 천신통이 기업의 공격수들, 육서영, 황민경, 뭐 빅토리아 아주 합이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나리아오님이 말씀하셨듯이 디그,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은행이다. 자, 한국생명 뭐 삼성 무패 말할 거 없는 팀이긴 하죠. 현건, 기름, 페퍼 상대로 3연승 중이긴 한데, 일단 아시아 쿼터를 피치로 바꾸면서 흥국은 나름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흥국도 그런데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흥국이나 현대건설보다도 약점은 더 많은 팀이라고 보여지고, 투투크가 용병치고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24점을 내긴 했지만 공성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김연경이 20득점에 43%였는데, 김연경이랑 강력한 옵션, 투투크와 원투펀치가 있긴 있지만, 기업은행의 리시브 라인을 봤을 때는 기업은행이 오늘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이상은 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여진다. 효다옥 경기는 없을 것이다.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 마지막 경기. 자, 우리은행과 썸, 우리 위성호 감독이 대단하죠. 지난 경기 신한은행 상대로도 뭐 비빌 줄 알았는데, 패배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76대 64로 이겼어요. 자, 우리은행이 첫 번째 경기를 봤을 때는, 뭐, 김단비는 역시 김단비다. 세계 최고의 선수 김단비가 있다. 34득점에 8리바운드. 하남지가 14득점에 10리바운드, 이명관이 14득점에 5리바운드. 이 세 명이 지금 62득점을 합작을 했어요. 76점 중에 62득점을 합작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스나가가 7득점에 어시스트 5개 기록하면서 팀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단비 원맨 팀이라서 단비가 무섭긴 하지만, 우리은행은 뭐 물론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팀이죠. 워낙 비시즌 때 체력 보강을 잘하는 팀이긴 하니까. 근데 주전 의존도가 너무나 크죠. 예, 지난 경기도 주전 자원들이 다 36분 이상 뛰었어요. 주전 의존도가 크다. 자, 썸 봅시다. 썸. 지난 경기 삼성생명 상대로 69대 64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날 경기에서 안혜지가 미쳤었죠. 거의 커리 빙의를 하면서 27점 냈습니다.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4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이소희가 9점밖에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좋은 승리를 거뒀고, 소니아가 17득점에 10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박혜진이 10득점에 6리바운드 어시스트 2개. 삼성 상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32개를 잡으면서 높이에서 우위를 점했다. 썸이.
자, 이 경기는 전 썸 쪽 볼게요. 두 팀이 컵 대회에서 붙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우리는 전력을 다했고 썸은 주전자원들 한 20분 조금 넘게 기용하면서 약간 뭐 몸풀이 개념으로 뛰었고 그 다음에 단비를 마크를 할 수 있는 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은행 경기의 결과가 주어질 텐데 썸의 아시아 쿼터 선수 사키 있죠, 사키. 이 선수는 득점력 떨어져요. 이 선수는 수비하려고 데려온 놈이에요. 수비하려고. 저는 단비가 지난 경기처럼 이렇게 34득점 올리고 그런 일은 오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키를 아주 단비를 꽁꽁 묶는 맨마킹을 하면서 그래도 뭐 단비는 20득점을 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단점이 만약에라도 단비가 막히면 이명관하고 한엄지 정도를 제외하면 득점을 올릴 선수가 없어요. 벤치에서 게임 체인저로 나올 수 있는 선수도 없어요.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B가. 소니아, 썸 같은 경우에는 소니아 있죠? 박혜진 있죠? 안혜지 있죠? 이소희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위성호 감독이 올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구단 그 감독들 미디어데이 때 뽑은 게 위성호 감독이 뽑은 팀이 썸이었죠. 예. 저는 오늘은 단비가 지난 경기처럼 날아다니진 않을 것이다. 이 경기 썸승. 핸디는 뭐 2.5니까 썸 승만 가도 충분하겠지만 그 다음에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오바. 소니아는 또 우리은행하고 경기하면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터프하고 아주 열정적인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치죠. 소니아는. 자, 그래서 여기 썸승 그 다음에 오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어제 하나원큐는 제가 어제 경기는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고서연이라는 보석을 발견을 했고 와 상대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 외곽이 너무 좋아졌어요. 외곽이 몰라. 근데 지켜봐야 돼. 한 경기니까. 근데 하나원큐는 이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삼성생명은 배움만 바라보는 그 농구 집어치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내일 NBA는 지금 잠깐만 이거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은데. NBA는 내일 7시 몇 분 경기가 한 경기가 있죠? 그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다 8시니까 오전에 뵙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머지는 다 8시 반 이후 경기니까 오늘 다 NBA 다 맞출 것 같은데. 아침 8시 경기 다 마쳤지. 세크라멘토 승 마쳤지. 브루클린 오바 마쳤지. 레이커스 승은 뭐 그냥 똥배고. 인디애나 틀렸다. 인디애나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전 경기 중에. 일단 뭐 결과 보고. 그래 인디애나가 유올리언스한테 그렇게 실점을 합니까? 보스턴은 발라버리고 뉴올한테 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토톤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